안녕하세요. 저는 70살이 넘게 살아오며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제 생각이 모두 맞진 않겠지만 지금까지 느낀 것들을 정리해서 자식들과 아이들에게 들려주고 싶네요. 요즘은 MZ 세대라고 해서 신세대를 가리키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공자 시대부터 요즘 젊은이들 버릇 없다라는 말은 있었지만 현대사회로 갈수록 더 개인화된 아이들도 많고 단순히 문화 차이가 아닌 머르장머리 없는 젊은이들도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이 주제는 여러 감론을 박이 있겠지만 소위 말해 싸가지 없는 며느리를 대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나 조언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예의부터 잡아라입니다. 며느리가 예의 없는 행동을 한다면 처음부터 단호하게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작은 실수를 무시하면 더 큰 무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하지 않게 부드럽지만 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관계가 악화될 수 있지만 기준이 없는 태도도 문제가 됩니다. 가벼운 유머를 섞어 주의를 주거나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상황을 바로잡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어색하게 인사를 생략하자 여기선 인사를 잘해야 복이 들어오는데 라고 웃으며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빨개지며 그 후부터 먼저 인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며느리가 남편과 시댁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자 시어머니는 점잖게 눈치를 주며 상황을 바로잡았습니다. 처음부터 적절한 기준을 세우면 며느리가 스스로 조심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직접적 충돌 대신 간접적으로 대처하라입니다. 며느리와의 직접적인 충돌은 감정을 상하게 해 관계를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간접적인 방법으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사람들의 긍정적인 사례를 언급하며 우회적으로 주의를 주는 것이 좋습니다. 며느리가 자존심을 지키면서도 스스로 개선할 여지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명절 때 며느리가 음식을 돕지 않자 다른 집 며느리는 얼마나 음식 솜씨가 좋은지 부러워라고 넌지시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자극을 받고 그 다음 명절에는 자발적으로 도움을 주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며느리가 시댁 행사에 늦자 시간 약속을 잘 지키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야라고 말하며 간접적으로 경고했습니다. 충돌을 피하면서도 원하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기대치를 명확히 전달하라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가 기대하는 바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아서 해주겠지라고 생각하기보다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원하는지 말해주는 것이 갈등을 줄입니다. 단, 명령조가 아닌 요청의 형태로 전달하면 며느리도 부담 없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은 기대치가 분명할 때 관계가 더 원활해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이번 명절엔 손님들이 오니 인사를 정성껏 해주면 좋겠어라고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그 부탁을 듣고 명절 준비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시어머니가 미리 역할을 나눠주며 명확한 기대치를 전달했습니다.
이로 인해 며느리는 자신의 역할에 책임감을 느끼고 시댁 행사에 더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명확한 기대는 관계를 불필요한 오해 없이 유지하게 만듭니다. 네 번째는 칭찬과 지적을 적절히 섞어라입니다. 칭찬과 지적의 균형을 맞추는 것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합니다. 지적만 하면 며느리는 반발심을 가질 수 있고 반대로 칭찬만 하면 개선할 점을 놓칠 수 있습니다. 작은 부분이라도 며느리의 노력을 칭찬하며 부족한 부분을 부드럽게 지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설거지를 도와준 후 이번 설거지 덕분에 큰 도움이 됐어. 다음번엔 상도 같이 차리면 좋겠네라고 말했습니다. 며느리는 칭찬을 받으며 기분이 좋아졌고 다음번에는 상차림에도 신경을 쓰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서는 이번엔 잘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식으로 지적을 칭찬과 함께 전달했습니다. 칭찬과 지적이 균형을 이룰 때 며느리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가집니다. 다섯 번째는 경계와 자유를 적절히 조율하라입니다. 며느리와의 관계에서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도 자유를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너무 간섭하면 며느리는 반감을 가지기 쉽고 방임하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 있습니다. 적절한 거리 두기와 필요한 순간에만 개입하는 방식으로 며느리가 자율성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낄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사례를 들어보면 한 시어머니는 평소에는 며느리의 생활에 크게 개입하지 않지만 중요한 명절이나 가족 모임 때만 필요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며느리는 이런 배려를 받고 부담 없이 시댁 행사에 참여하게 되었죠. 또 다른 시어머니는 며느리가 알아서 행동할 수 있는 공간을 주되 필요할 때는 조언을 건넸습니다. 이러한 조율은 며느리가 스스로 책임감을 가지게 만들어 관계를 더 원활하게 만들었습니다. 자율과 개입의 균형이 건강한 가족 관계의 핵심입니다. 지혜로운 소통이 관계를 만듭니다. 며느리와의 관계는 올바른 기준과 지혜로운 소통에서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예의와 경계를 확실히 잡고 직접적인 충돌 대신 간접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기대치를 명확히 전달하고 칭찬과 지적을 균형 있게 사용하며 며느리가 자율적으로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지혜로운 소통이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만듭니다.